오늘 소개한 케이스에서 자녀의 생리통과 생리과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금 더 일찍 대처했다면 1년 반 동안이나 빈혈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장현 산부인과 원장 남장현입니다. 오늘은 생리를 시작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생리를 시작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청소년 여아들은 평균 12세경에 초경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초경은 2차 성징 변화 중 여아에게 가장 커다란 일로서 당혹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귀찮고 짜증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초경이라는 생리 현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하 파티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초경을 시작할 때 진짜 중요한 일은 초경과 그 이후 얼마간의 생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이슈를 알아낼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딸의 초경이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가 딸의 생리양과 통증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본원에 내원해서 생리과다와 생리통, 자궁 이상을 확인하고 간단한 처방으로 증상을 완화시킨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환자는 2008년생으로 내원 당시 나이는 12살이었으며 올해 16살이 된 고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환자의 생리력을 보면 11살에 초경을 시작했고 생리 주기는 규칙적이었으며 생리량은 좀 많아서 흘러서 넘쳐 셀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생리통도 꽤 있었지만 될수록 약을 먹지 않고 핫팩을 대고 참았다고 합니다. 초경 이후 3,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기운이 없고 어지러우며 소화가 잘 안 되고 짜증을 잘 부리며 활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에 가서 수액주사 맞기를 반복하던 중에 우연히 목에 덩어리가 만져져서 하시모토 갑상샘염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하여 2개월여 만에 덩어리는 거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리량이 많고 생리통도 심했기 때문에 혹시 자궁과 난수에 문제는 없는지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보게 됐는데 검사상 딸아이에게는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고 빈혈 수치도 정상이라고 하여 딸의 생리과다 문제를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이 항상 활력이 없고 우울해 보이니까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우울감이 갑상샘염으로 인한 증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딸이 여전히 생리량이 많으며 생리통도 심할 뿐만 아니라 생리 전, 중, 후에 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생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에 함께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생리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리력을 잘 보고 아이콘 생리검사로 정확한 생리통과 생리양 측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아이콘 생리검사로 이 학생의 생리점수를 측정해 본 결과 300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정상에서는 10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총 생리통 점수는 5점으로 생리 전날과 시작하는 날에 각각 한 알 내지 두 알의 진통제를 복용하였다고 합니다. 본원에서 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몸속에 저장된 철분이라고 할 수 있는 페리틴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페리틴 수치는 혈색소 수치보다 생리 과다를 좀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다 생리를 하게 되면 적혈구로부터 철분이 회수되지 않아서 이 페리틴이 부족해지므로 혈액 생산을 잘 못하여 빈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복부 초음파상에서는 자궁의 모양이 궁상자궁의 특징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 학생의 자궁 형태의 문제로 인해서 생리 과다가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철분제를 본 의원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복용하도록 하였고 생리통이 있으면 진통제는 적절하게 먹게 하였습니다.
철분제 복용 약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생리 때마다 갑상샘이 붙다가 가라앉는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생리 과다로 인한 피로감과 무기력감도 사라지면서 빈혈로 인한 증세도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소아청소년과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페리틴, 혈색소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고 갑상샘 검사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하였고, 본 의원에서 체크한 아이콘 생리검사상 생리량, 생리통 점수도 역시 모두 반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례의 시사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첫째, 딸이 초경을 할 때 생리과다와 생리통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케이스에서 자녀의 생리통과 생리과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금 더 일찍 대처했다면 1년 반 동안이나 빈혈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리과다가 있는지 여부를 혈색소 수치만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리과다가 분명한데도 이 케이스처럼 혈색소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페리틴 수치와 아이콘 생리검사 등을 참고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수술 치료 없이도 철분제만 복용해서 생리량과 생리통이 눈에 띄게 감소되어 빈혈 증상과 생리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여아가 초경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유심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생리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아 본인은 물론 부모님,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아의 생리 양상을 세심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좋고, 그래야 이 여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경우에 생리과다나 심각한 생리통을 가볍게 지나치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걱정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생리통이나 생리과다가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의료진의 자세한 진찰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